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사정 없는 5분 정치 토크 4.5정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총선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각 당의 공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한데, 이 여파로 여야 모두 선거 운동을 축소하거나 또 잠정 중단했고요. 또 공천 면접 역시 연기가 됐는데 영향이 상당히 커요, 지금. 그렇죠. 이제 총선이 5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총선이라는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놓고 하는데 지금은 면대면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아직까지 50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은 통합선거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선거 연기와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 중에도 우리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거 연기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총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이 재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이건 어쨌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네네. 이번엔 좀 공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에 나섰고 당초 목표였던 이 50% 교체도 이제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결단이 총선에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을 많이 컷오프 시키고 불출마한 정당이 실은 승리를 했어요. 네. 2008년도 당시에 한나라당이 전체적으로 38.5% 현역 의원을 물갈이했는데요. 당시 민주통합당이 19.1%인데 실은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겼습니다. 네. 2012년에도 비슷한 상황인데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무려 47.1% 현역 의원을 교체했고 반면에 당시에 이제 한명숙 대표가 민주통합당의 대표였는데 그 당시에는 37%를 했어요. 근데 152석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이겼거든요. 네. 2016년도는 반대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 야당이었지만 33.3% 현역 물갈이를 했는데 새누리당은 당시 집권당인데 23.8%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당시에 123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차례 선거로 보면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한 정당이 승리를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유권자들은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정당이 변화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척도가 돼서 그것이 정당의 이미지라든지 후보 선택을 하는데 혹시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공천 지분으로 인한 갈등은 여전한데 유승민 전 의원이 세보수당 출신 인사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문자가 이제 논란이 됐는데 지분에 대한 불만 어떻게 보십니까? 더 심화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유승민 의원은 분명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공천권 지분 절대 자기가 개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해운 의원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의 핵심은 같이 통합을 했는데 이현주 의원은 부산에서 전략공천 해주고 세보수당 출신들은 경선에라 컷오프하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보수당 출신 영입인 김웅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송파갑에다 지금 공천을 해줬고요. 그렇죠.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수 공천으로 해서 또 성동에다 해줬고요. 다만 이제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컷오프를 당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세보수당이 무조건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총체적으로 지금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물갈이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강하거든요. 전체 지금 통합당이 113석인데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전체 25석이에요. 그리고 부산 빼고 대구, 경북은 20석. 그러니까 전부 다 영남이 45석인데 그중에서
25명을 좀 물갈이했거든요. 그러니까 40% 정도를 물갈이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아마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전체적으로 129석이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21명이고요. 그리고 컷오프 시킨 분이 3명.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물갈이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일주일 내에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도 뭐 공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지난주 김남국 변호사의 공천을 두고 이래저래 좀 잡음이 많았는데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공천상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이제 불출마를 한 게 미래통합당은 전부 다 25명이 이제 불출마를 했는데요. 113조 25명과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29석이 있는데 불출마는 21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따지면은 뭐 조금 미래통합당이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3분의 1 그리고 전체적으로 50%를 컷오프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지켜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조금 앞서는 그런 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야 정치권의 공천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